색즉시공 공즉시색. 오온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색은 물질계를 통칭하는 불교 용어다. 쉬운 예를 들자면 색은 물질적 존재를 대표하는 우리의 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몸의 의미를 생물이나 존재, 물질 등으로 확대해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색을 통해 공성을 보는 것이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들은 색의 형상만을 보고 근원적인 것들은 들여다보지 않는다. 업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눈으로 형상만 볼 뿐,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은 보려 하지 않는다. 눈앞에 있는 형상이나 경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의 업이 만든 생각을 먼저 내 눈앞에 펼쳐놓고 판단하고 분별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색이 사람이라면 그 대상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 자신의 욕구만큼 판단한다. 중생은 생각을 먼저 일으킨 다음에 대상을 자세히 보기 때문이다. 그만큼 자신의 업력이 만들어내는 생각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언젠가 배우 전무송 선생님이 가족,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우리 절을 방문하여 법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연세가 꽤 드셨는데도 전무송 선생님은 여전히 잘생기고 멋진 분이다. 때마침 절에 오신 보살님들은 전무송 선생님을 보고 아주 좋아하셨다. 부처님에 대한 예경이나 나의 법문보다도 전무송 선생님께 더 관심이 있는 듯 보였다. 자, 그렇다면 전무송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선생님보다 더 젊고 핫한 배우가 왔다면 어땠을까? 만약 이병헌이나 송중기 같은 배우가 왔다면 어땠을까? BTS의 비가 왔다면 또 어땠을까? 말할 것도 없이 난리가 났을 것이다. 심장이 마구 뛰어다녀서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 거다. 이것이 색을 탐하는 중생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자연스레 자신의 업이 된다. 자기가 일으킨 마음, 자기가 저장한다는 말이다. 나의 몸이 아니었던 음식도 내가 먹으면 내 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인연의 소산물이다. 전무송 선생님을 만난 것도 인연이요. 그분을 만나 일으킨 마음 또한 인연이다. 우리는 인연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배우들이 아무리 잘생기고 멋져도 아기 때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멋진 모습일 수도 없다. 지금 연기된 존재로서 우리가 대하고 인식하는 것뿐이다. 절대로 멋진 뿜뿜 발산하는 고정불변의 존재들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색은 곧 공하다고 말한다. 한편 공은 존재 본질의 모습을 나타낸다. 곧 실체가 없음을 말하는 연기의 이치를 담은 단어라고 누누이 말했다. 물질적 존재인 우리의 몸은 인연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실체가 없으니 당연히 공하다. 이러한 몸에 대한 관찰을 통해 공함을 알게 하는 것이 색즉시공의 목적이다. 중생은 생각을 일으켜서 색대상을 보지만 공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은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의 눈으로 색대상을 본다. 중생의 입장에서는 나타난 현상을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다. 모든 현상이 공하다는 것은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어떤 존재라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에서 존재함을 말한다. 색즉시공에 앞서 우리는 색불이공 즉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고 공부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단어를 한 번 더 강조한다. 색이 곧 공이라고 말이다. 색을 통해서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치를 파악해보니 그것이 공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면 지금은 색 속에서 공한 이치를 바로 알게 하는 확정적인 어휘를 선보인다. 앞에 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즉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을 뿐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서 생멸하고 변화하는 모든 물질적 현상의 근원을 찾아보니 아무런 실체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려나? 다시 말해 이는 모든 색을 들여다보니 공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상세계의 생멸하는 물질적 현상의 실상을 파악해보니 그 어떤 고정된 실체도 없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즉시색, 공한 이치를 보았을 때 그 공성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기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확실시하는 것이 바로 공즉시색이다. 즉, 진리의 세계를 통해 보는 관점에서는 실체가 없다.
또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이치 속에는 이미 물질적 현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지만 공 역시 색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며 색이 곧 그대로 공이고 공 또한 색을 벗어나 있지 않다. 또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대로 열반의 세계요 열반의 세계가 그대로 사바세계라는 말이 된다. 내가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는 사물이나 현상을 대할 때에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 어떤 것에도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중생이다, 부처다, 이리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조건, 상황, 경험 등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라는 것이다. 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더라 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야만 공을 진정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묘한 이치다. 다시 이것을 즉의 논리로 보면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 서로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질적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실체가 없으니 색 즉시 공이 되고 진실한 모습은 실체에 기대지 않으므로 공 즉시 색이 되는 것이다. 같고도 다른 관점의 해석이다. 눈에 보이는 색이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다. 이것은 오직 중생의 헛된 분별망상일 뿐이니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 집착을 버려야만 고통 바다를 건널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럼 다시 정리해보자. 공과 색이 둘이 아니라고 했다. 앞서 불이색을 공부했더니 또다시 더 강한 어조로 공즉시색이라고 이야기한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몸을 관찰하여 공한 이치를 찾고 다시 인연 따라 이루어진 공한 성품을 통해 몸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것은 연기의 산물이다. 색 자체를 무상하고 무아인 연기의 성품으로 봤을 때 비로소 공성을 체득할 수 있다. 그래야 어느 날 문득 아, 그렇지 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공한 줄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게 된다. 이러한 공의 해석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연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보면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가변적이고 임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공하다는 관점이다. 둘째는 중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보면 모든 것은 분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에 공하다는 관점이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오온이 공함을 계속해서 설명한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공을 체득하지 못하면 업이 쌓이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공이 색이 되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마음이 비었다, 고요하다,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다. 공이 색이 되는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다. 그저 무심하다. 마음 바탕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맑은 자리이다. 그 텅 빈 바탕 위에 다만 중생들의 필요에 의해 신도 만들고 부처도 만든다. 어딘가에 구속됨 없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따라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자유인의 인식 태도는 그러하다. 이것이 공즉시색이다.